해가 저물 무렵 일본 서쪽의 작은 어촌에서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 금기를 가르쳤습니다. 해질녘에는 물가에 가지 마라. 물속에 그림자를 잡아먹는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빼앗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기괴한 물의 요괴 규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여름 새벽,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바다에 한 어부가 작은 배를 띄웠습니다. 바다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는데 새도 울지 않고 파도도 숨을 죽인 듯 잔잔했습니다. 어부가 문득 물속을 내려다보았을 때 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람 한 점 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검은 물속에서 거대한 얼굴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소를 닮은 머리에 붉게 충혈된 눈과 사람을 한 입에 삼킬 만큼 커다란 입에 거대한 거미처럼 여러 개의 다리가 뒤틀려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괴물을 규키라 불렀습니다. 규키는 인간의 생명과 혼을 비추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 전해지는 사람의 그림자를 삼키는 괴물입니다. 규키에게 그림자를 빼앗긴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규키의 화신이라 불리우는 아이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는 해이한 시대, 한 무가의 집안에 태몽이 찾아왔습니다. 부인의 꿈속으로 하늘의 신령이 스며드는 꿈이었지요. 귀한 아이가 태어날 꿈이라며 집안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임신보다 훨씬 긴 시간이 흘러도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새해하고도 석 달. 부인은 몸이 상해가면서도 뱃속의 아이를 지켰습니다. 부인, 몸이 이리 상하시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유모가 걱정스레 물었을 때 부인은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다. 이 아이는 분명 특별한 아이일 게다. 그러니 나는 끝까지 지킬 것이야. 그리고 마침내 소의 해, 소의 날, 소의 시각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산파가 아이를 받아 안는 순간 방 안의 등불이 흔들리며 낮게 신음했습니다. 이게 대체... 아이의 이마에는 작은 뿔의 흔적이 돋아 있었고 얼굴은 사람의 것이라기엔 어딘가 짐승을 닮아 있었습니다. 산파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내 아들이란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가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히 여기던 그에게 이런 아이를 자신의 핏줄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부인은 갓 낳은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영감, 제발. 이 아이도 제 배로 낳은 자식입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닥치시오. 이 아이가 자라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오. 잔혹하고 무서운 명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한 사람, 오랫동안 이 집안을 섬겨온 늙은 유모만은 차마 그 명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란 말입니까? 유모는 어둠을 틈타 아이를 강보에 쌓아안고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네가 태어난 죄라면 그저 남들과 다르게 태어난 죄뿐일 텐데. 그렇게 아이는 산속 오두막에서 오직 유모 한 사람의 손에 자라났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얼굴에 돋은 작은 뿔과 남들과는 다른 손톱과 눈빛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멈,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어린아이가 물을 때마다 유모는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생겼든 나에게는 그저 사랑스러운 아이일 뿐이란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아이는 그 말을 붙들고 자랐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짐승을 벗삼고 이따금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의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쌓여갔지요.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아이는 자신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훗날 큰 무사가 되는 그 형은 산에서 자라는 동생의 존재를 알고 몰래 찾아오곤 했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 맞구나. 형은 처음 동생을 마주했을 때 놀랐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생김새가 다르다고 해서 네가 내 동생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짧은 한마디는 아이에게 오랫동안 잊지 못할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결국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살아있었단 말이냐? 아버지는 다시 한번 형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동생을 완전히 없애라는 명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녕 그리 하셔야만 합니까? 형은 차마 그 명을 온전히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가의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명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형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산속에 숨어 살던 아이는 자신을 쫓는 손길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유모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가거라. 이곳에서는 네가 안전할 수 없단다. 할멈은 어찌하고? 나는 괜찮다. 그러니 부디 살아남거라. 그것이면 된다. 아이는 정든 산을 떠나 동쪽 머나먼 간토 땅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그럴수록 아이의 마음속에는 슬픔 대신 다른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인가? 그리고 마침내 형이 이끄는 무리가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스미다 강가에서 두 형제는 마주섰습니다. 멈춰라.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도 결국 나를 죽이러 오셨습니까? 나는 그저 아버님의 명을...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아이는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그의 몸이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10길이 넘는 거대한 소의 형상으로 그는 다시 태어난 듯 솟구쳤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만 전해지기로는 평생을 짓눌러온 슬픔과 분노가 마침내 강물과 만나 그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거대한 소는 강물을 뒤흔들며 날뛰었습니다. 형과 무사들은 온 힘을 다해 맞섰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강물은 다시 잔잔해졌고 거대한 소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본의 강과 늪, 저수지 깊은 곳에는 소의 얼굴과 거미의 몸을 가진 요괴가 산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규키라 불렀습니다. 어쩌면 규키가 삼킨다는 그림자는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사람의 진짜 모습을 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던 그 아이처럼 우리 곁에도 자신의 그림자를 숨긴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모습을 그 생김새나 겉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옛날 산속의 아이가 그토록 바라던 단 한 가지였을 테니까요.